2권 제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병상에 계신 환우 여러분들을 위한, 또 저와 같이 나이든 눈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영상은 제가 운동하는 장면인데 이게 31분짜리라 중간에 끝날 것 같으네요. 아무튼 5권으로 쓰여진 이 책은 이제 2권 각 부별로 15부씩 되어 있는데 2권 새 4부를 읽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4부 12년의 세월, 두물머리의 사색과 명상, 수심과 인심, 천지사방 산천을 돌고 돌아, 고향집과 가정, 월효의 몸살, 병상에 누운 해산 스승. 첫 번째입니다. 두물머리의 사색과 영상. 월남이 자주 찾는 곳 중에는 두물머리가 있다. 갈 때마다 끝없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 곳이 두물머리다. 두물머리는 말을 타고도 한강줄기를 거슬러 한나절을 가야 한다. 나룻배를 젓는 사공하고 면이 익어 그와 만나기만 하면 별의별 세상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해주기도 한다. 월남은 어느 것보다도 두물머리에 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진다. 양술이라고도 하는 두물머리는 2개의 큰 강이 만나 하나가 되는 합수머리다. 월남은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의 것 생각의 깊고도 넓은 늪 속에 잠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니 남한강은 월남이요 북한강은 죽천인가 보다. 둘이 만나 거대한 이름 한강소가 되는데 아리수라는 옛 이름이 더 정겹다. 필수 지참품은 3가지다. 주먹밥, 떡,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지도다. 지도를 가지고 오지 않을 때는 답답하다. 늘 펴놓고 지도에 맞춰보았다. 두물머리도 마찬가지다. 멀리 강원도 통천 서편 산을 넘어선 금강산보다 더 위쪽, 그러니까 강원도 금강군 오봉산 자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북한강이다. 그 물이 여기서 남한강을 만나니 여기서 사는 인간의 사연은 물론 거기서 낳고 커서 개서 사는 이쪽 저쪽 세월을 사는 인간의 일상사를 말없이 매만져 어우르고 마침내 여기까지 내려온 물이다. 남로는 강릉 중문진의 등가죽처럼 달라붙은 대관령 서북쪽 오대산 아래 상원사 계곡과 상왕봉 아래에 있는 사찰 북대사 골짜기나 백두대간 황병산과 소황병산 노인봉 굴척진 석쇠골과 란계잔이 골짜기에서부터 흘러 820리라고 하는 근천리길을 흘러내려왔으니 이것이 또 남한강이다. 흐르고 흘러오면서 그 얼마나 무수한 군상들과 만났을 것이며 감히 대대로 헤아린다고 덤비기에는 가짜는 게 산천 경계의 경험을 그 얼마나 쓸어안고 여기까지 왔을 것인가. 월남의 명상과 사색이 이어진다. 저 한 모금의 물속에는 사람이 죽어 물이 빠져 내려와 섞여진 사체 수는 얼마이며 소가 죽고 개가 죽으면서 흘린 피가 정화되어 내려와 섞인 물은 얼마이며 우사, 돈사, 계사에서 내려온 배설물이나 춘천, 원주, 태백, 영월, 제천, 단양, 충주에 사는 인간들이 먹고 배설한 분뇨가 다시 부패를 거쳐 재여과 과정을 거친 물은 얼마나 섞여 있을까 하는 문제 말이다. 2개의 물, 양수는 신랑 신부의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무덤이었으며 시골 색시나 여염지 규수의 그 몸 자체요 심장이었으며 나무의 가지가지를 오르내리면서 열매를 맺히다가 떨어진 썩은 실과의 몸이었던 물도 섞였다고 하겠는데 누가 이런 눈이 있어
이를 알고 저 물을 보겠는가? 저 강은 그 옛날 신석기 구석기의 시대에 선조들이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벌거벗다시피 하고 오가시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셨는가? 어쩌면 저 강은 다 보았고 알았을 것이다. 물은 수많은 동식물과 강물 속에 어류군도 다 만났을 것이다. 삼국시대일 땐 통일을 쓰다가 한강 대신 대수라고 불렀고, 고구려가 압수나 살수 패순이 하면서 아리수라고도 하여도 웃으며 응답했다. 한수라거나 한맺힌 한이라거나 감수고 고수라고 해도 괜찮고, 애수라면 어떻고, 정수라건 탁수라 하건 그건 뭐 어떠냐고 하는 탓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와서 이젠 한강, 순수한 하나라는 이름이 되었다. 100년, 1000년의 역사의 역사와 더불어 10년, 20년, 반백년 고대, 근대의 과거지사를 담고 있다. 당나라의 말발굽 소리와 거란굴의 군화 소리도 저 강은 보고 들었을 것이다. 왕이 바뀌고 왕실이 바뀌고 권문 세도가가 바뀌고 바뀌는 동안에도 물은 흐르고 흘러왔으나 아마도 그때의 물들은 전부 서해바다로 이미 흘러갔을 것이다. 월남이 하루 종일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것이 물이 만나는 시점이다. 그때마다 영락없이 고향에 두고 온 월효가 떠오른다. 두물처럼 신랑 신부로 만나 자식 낳고 사는데 저 물은 하나가 되어 한 몸이건만 자신은 만나고도 두 몸으로 멀리 떨어져 산다. 두 물이 하나가 되는 두물머리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강 한가운데 있는 섬 하나다. 한양에도 여의도가 있고 난지도가 있듯이 두물머리에도 두 물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 섬이 하나 있다. 족자도라 부른다. 족자도가 만나는 것은 바로 물과 물, 강물이다. 남과 북, 멀고 먼 물길 천리, 북한강 820리 물길 유로와 남한강 980어리 물길 유로의 사연을 만나고 받는다. 방패더냐 관역이냐 갑옷이더냐. 물은 만사를 부딪혀도 다치지도 아프지도 않게 편안하게도 맞는 물섬. 이게 바로 다산 유적지로 돌아가는 길 왼쪽이며 두물머리에서 정면에 보이는 족자도다. 족자도는 거대한 두 개의 강물줄기가 만나는 중삼각 수중점에 자리잡고 앉아있다. 참 놀라운 일. 자리잡고 앉은 지리적 입지 조건이 우리의 민요 도라지하고 왜 이리도 똑같은지나.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 산골의 백도라지. 어디가 날 데가 없어서 쌍바위 틈에가 났느냐. 절묘, 기묘, 오묘, 신묘, 막축이라. 이게 정말 과연 어떤 할아버지께서 지은 가사이시길래 도라지를 말하면서도 족자도의 앉음자리와 쌍바위와 우리의 인생을 짚어주니 여기서 도라지라 하면 그냥 우리가 먹는 그 음식 도라지만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도라지는 니뇨, 바로 나요, 바로 너요, 월남 자신이다. 다음, 수심과 인심. 또 그냥 멀거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다. 인생길 지친 나그네의 마음을 달래주도 천리 길 지친 물끈에 물떠돌이 물나그네의 수심을 어루만져주는 사랑과 신비의 물쓰다듬에 정이 넘치는 섬이기도 하다. 물에게도 물의 마음이 있을 터이니 그렇다면 그게 마음 심자 수심이다. 수심이라 하면 마음을 닦을 숫자 수심과 마음을 지킬 숫자 수심과 근심에 잠기는 수심도 있고 물속이 아주 깊다는 깊을 심자 수심이 있는가 하면 짐승이나 다름없는 심보를 가진 불량인간 짐승 숫자 수심도 있으나
이제 말한 물의 마음이 물숫자 마음심 수심이란 응당응당 물에게도 물의 마음이 있기에 물숫자 수심이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마음이 없는 것이 무엇이랴? 한 그루 나무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이 경우는 나무 숫자 수심이요 한 풀에게도 있을 것은 초심이니 널브러진 돌들도 마음이 있어 석심이라 한다면 인간에게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바로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중 인간다운 인간 사람인 마음심 인심이 있게 말입니다. 월남이 두물머리에서 족자들을 볼 때마다 잠기는 생각에는 그 끝이 없을 정도다. 철이 바뀌면 호수 위로 겨울 철새가 날아다닌다. 주둥이를 쳐박고 곤두박질을 치기도 하고 물 위에 올라와 회를 쳐도 본다. 철새에게는 안전하다. 광주 쪽이고 남양주 양평 쪽이고 모든 하늘길은 열려 있으니 청둥오리가 하늘판 물판을 거머잡았다. 하루는 두물머리 주막에서 잔일이 있다. 이른 새벽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아침이다. 데워진 가마솥 뚜껑을 열 때처럼 김이 물 한 개가 되어 솟는다. 저러다가 얼음이 얼렸는지 날씨는 차다. 생각해보면 저 물 한 개들이 식물의 양식이 되는 먹을거리다. 솟아오르는 물 한 개가 퍼져 경안천을 따라 광주 쪽으로도 올라가고 북한강과 남한강을 따라 청평, 양평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좌로, 우로, 산으로, 들로 퍼진다. 양식이다. 식물이 받아먹을 생명의 양식 이슬, 산천 초목들이 먹을 음식이다. 또 다른 생각에 잠긴다. 인간다움이란 짐승다운 것과 반대말이다. 그러나 지금 인간이 얼마나 인간답다고 하는 것, 그러나 기실 인간은 겉다르고 속다르기가 일수다. 나무나 돌이나 들풀은 안팎이 같다. 두뇌를 갖지 않은 무생물은 속내를 감추지 못하나 요상하게도 두뇌라는 구조를 가졌다고 하면 심지어는 짐승도 머리를 굴려대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뇌라고 하는 조직은 얼마나 기기묘묘하던지 본성 변성에 기함을 하고 나자빠질 때가 어이그리도 많은지. 족자들은 그래서 인간 속세와 적당히도 외따로 떠나 앉아 있구나도 싶다. 아예 거기보단 여기가 더 낫다 하고서 병풍보다 더 완벽한 수심 깊은 수역계를 맞추고 앉았는지 싶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절묘하다. 사방으로 2대 8로 균등 분거된 이런 천지의 오묘한 조화 속을 보노라면 감탄이랄지 경탄이랄지 차라리 경기가 난다고 해야 할 정도다. 월남의 사색에는 오나가나 가는 곳곳마다 때때로 사색은 깊기도 하다. 잘 되는 사람, 그러나 물처럼 흘려서 낮아지는 인생들, 물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인생살이도 순환하는 신비로운 인간의 법칙이라도 있다던가. 행복한 사람도 만나고 슬픈 사람도 만나지만 기뻤다는 뛰는 사람을 만나고 가슴 아픈 사람도 만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병들고 아픈 사람과 상처로 마음이 아픈 사람과 만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것도 자연과 접목되고 있다. 산다는 게 아프기만 한 건 아니라지만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난다. 사람이든 나무든 돌이든 산이든 물이든 자연이고 사람이고 간에 천상천하의 존재물과 존재자에게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이런 것이 이 사색과 명상의 핵심이다. 만나고 보면 그들의 삶이 보이고 대화가 나오고 본인과 부모와 자녀들과 사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이런 사연들을 뭐라고 해야 할지, 족자다가 생긴 모양대로의 느낌, 생각, 이어서 공감, 동감과 연민으로 사랑으로 명상과 사색의 지향 목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천하를 자유로이 나다니다 보면 그만 날은 저물고 배가 고프다. 그래서 주로 떡을 좋아했다.
떡도 넉넉하게 싸달라고 해야 어디 가서 누구와 나누어 먹기도 하는데 자주 떡이 모자라 힘들 때도 있지만 요기를 하려면 10전 20전을 써야 하니까 참아야 한다. 산에 올라 한양의 지도를 펴고 길을 멈추고 강을 맞추고 대고를 맞춰보고 때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한강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문득 내가 제정신인가 싶을 때도 있다. 궁금한 것은 영 참지를 못해서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니 춘천까지 오기도 했고 충주까지 갔던 날은 도무지 되돌아오기는 짐승이 위험하다 하여 싶어 하룻밤을 자고도 왔다. 강줄기를 위아래로 따라 김포 들녘을 지나 임진강과 만나는 곳까지 온 참에 배를 건너 강화도에도 2번을 더 갔다. 다행히 경암대감께서 채워주며 잘하는 것일세. 맞아 남자는 돌아다녀야 되고 말고 하고서는 그래 공부는 잘 되나? 그리고는 꼭 덧붙인다. 죽천이 잘 해주는가? 다음 천지사방 산천을 돌고 돌아. 부모와 처제에게는 참 무심하기도 했다. 12년을 죽천과 동남하면서 부정기적으로 죽천이 떠나자고 하여 각지를 많이 돌고 돌았다. 이번에는 북쪽으로 가볼까? 죽천이 가자고 하여 북으로 가면 한양이북은 한양이남보다 더 넓고도 멀다. 길은 더 거칠고 산세는 더 높아 산은 높고 골은 더 깊다. 개성은 이색 할아버지의 뼈아픈 구왕도, 포은 정몽주와 야은 길재, 그리고 목은 이색 할아버지의 숨결이 들리는 듯하여 공기마저 다르다. 태조 이성계와는 같은 신하로서 공민왕을 모셨던 할아버지와 틈새가 벌어진 것은 이제와 따져 무엇하고 탓해 무엇하랴. 말에서 내려 여기 올 때마다 선주교 돌란간을 일부러 만져보지만 목은 할아버지의 채취는 약하다. 강은 한강이나 대동강이나 볼수록 월남을 사로잡는다. 강은 무슨 강이 있으려나. 강에게도 고향이 있다. 강은 무슨 걱정이 있으려나. 강에게도 고향이 있다면 자신처럼 처자도 있을까 하다가 헛된 망상이 가여 걷어치워도 능라도를 보며 족자도를 떠올린다. 족자도의 아늑한 평안이 능라도에게는 없다. 능라도는 큰 섬이라 북에서 보나 남에서 보나 자주 섬이라는 생각도 있게 한다. 평양성 대동문을 둘러보느라면 고구려의 명장들이 떠오른다. 명장은 곧바로 왕위에 올랐다. 왕이 자주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왕이 자주 바뀌면 무장의 권력이 커지고 왕이 대를 이으면 무장은 후손에게 권세를 물려주는데 100년, 200년 이상 흘러가면 무장보다 무관들이 더 많아진다. 압록강은 왜 그런지 으스스하다. 때가 늦가을인 탓인지 북쪽인 탓인지 빼앗긴 건지 우리 땅인지도 부정확하게 압록강 건너 만주 일대 죽천은 여기까지만 오면 그만 돌아가자 한다. 만주는 너무 넓어. 저기도 우리 땅이지만 별도로 가야 돼. 미국, 영국처럼 철도가 생기면 그때 신나게 달려보자고. 압록강에서 말머리를 돌린다. 동으로 가는 길은 무쇠덩어리보다 더 묵직한 산이 막아 남으로 다시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 인도에도 철도가 깔렸대요. 석가모니의 천축국이라 하던 인도가 세계에서 2번째로 철도를 깔았답니다. 우리도 만주 북간도에 철도를 깔아 달려야 하겠지요? 인도에 철도가 깔린 것은 죽천도 아직 모른단다. 이북 동북 쪽은 원산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청진, 나진, 두만강 그리고 백두산 초입이라도 가자고 하고 미루고 못 간 곳이다. 원산은 비리 조건이 좋아. 허리가 잘록하니 발전 요인이 너무 많지. 죽천은 원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떠나면 보통 4구역으로 나누어야 한다. 북서, 북남, 영서, 호남으로 한 번 떠나면 보름으로도 부족하여 근 한 달도 걸리니 자주 가질 못한다. 그러나 죽천은 이 땅에 관심이 많아 12년 세월에 삼천리를 2번이나 돌아쳤고
월남은 그때마다 길을 도두고 동행하여 산천 경계를 두루다니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다 월남 덕인 것 같네. 죽천 대감마님의 덕분이 어찌 제 덕이라 하십니까? 아니야. 나 혼자서야 다니겠는가 어디. 자네와 뜻이 맞으니 내가 다가오는 것이지. 월남은 향한 죽천의 도량에 월남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언제 저런 날이 오기나 하려나 한숨도 쉬었다. 한강은 물론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청천강, 섬진강, 영산강, 두만강을 돌았다. 나라는 알고 보면 산과 강이라고 봐야 될 걸세. 죽천도 강을 좋아했다. 월남은 강이라면 더 좋아한다. 투물머리가 가장 좋다고 할 정도로 대관령, 중령, 이화령, 추풍령, 저수령, 산을 넘고 영을 넘어 안동, 상주, 의성, 예천, 경상도는 크기도 하다. 이렇게 떠나기를 매년 적어도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도 나갔다. 전라도로, 충청도로. 그러나 금강과 공주는 가기 싫어 말자고 했다. 공주 감명하고는 운이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떨어진 아픔 때문이다. 다음, 고향집과 가족. 기린산 쪽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는 저녁녘, 말을 탄 월남은 마산을 이를지라 종지리에 접어든다. 건지산은 여상한데 더 낮아진 것 같다. 오라이들과 암내들은 여름 장마 때 물에 잠겼었는지 모래바닥에 쑥대가 무성하여 농토가 아니라 벌판이 되어 있다. 아이들이 볼책을 좀 챙겨 가지고 왔다. 살인문 밖에 와 말을 내려보니 집안은 조용한데 안채도 사랑채도 곧 허물어질 듯 낡아 비스듬히 누워있다. 마당 하나 가득 털지 않은 콩대를 널어놓아 어지런하여 죽천의 집과는 딴판이다. 우물가 홍송 아래는 정한수가 놓여있으나 며칠을 묵혔는지 물에 먼지와 티끌이 들어있다. 오, 아버지! 승윤이가 부엌에서 나온다. 아, 그래, 아버지 왔다. 아버지 그간 안녕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를 가셨느냐? 아니요,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죽을 끓여 대접에 받아 방으로 들여가려던 참인 모양인데 월효의 기침소리가 들며 문이 열린다. 아버지가 오셨다고? 누워앉은 월효다. 많이 아프시오? 순간 월남의 가슴이 뭉클 무너지려 한다. 어여 들어오시지요. 기침을 참으며 월효가 말한다. 방에 있던 승인이도 뛰쳐나와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오랜만에 집에 와보니 냉기가 서려 있다. 월남의 발바닥은 마당에 붙어버린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 서리태고 오신다고 서방님 내외와 밭에 나가셨습니다. 서리태. 문 안에 들어선 월남은 어젯밤부터 막힌 가슴이 아직도 멍한데 월효는 어서 들어오라. 재촉 하나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승관이는 어디 갔니? 아버지한테 절 올려라. 어서 들어오시지 않고 왜 서 계세요? 절이요? 부모님께 절도 올리지도 않고 내가 먼저 왔습니까? 승인아, 할아버지가 신 콩밭이 어디냐? 승인이를 앞세워 밭에 오니 아버지 희택은 서리태를 지게 지고 이려서를 하고 어머니 박씨는 단을 묶고 이미 머리에 이고 계셨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콩단을 내려놓고 반긴다. 성제내외는요? 등 넘어 밭으로 갔지. 희택이 지게를 받쳐놓고 일어서고 월남이 아버지의 콩찜 지게를 지고 승인이가 할머니의 콩단을 메고 밭을 내려온다. 12년 전 맹진사 밭이 아니라 처음 와보는 밭이다.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자니 눈물이 쏟아지려 하여 어렵게 참는다. 저녁상을 물리고 희택과 박씨와 셋이 앉았다. 건넌방 승윤어머니한테 가보고 어서 쉬어야지. 아닙니다. 아버님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말씀 듣고 건너가야죠. 물어볼 말도 많고 들어볼 말도 많지만 내일 물어도 되는 거지 뭐. 건너가거라. 그래, 어미방에는 아직 발도 안 들여놨다면서.
옷가지랑 가지고 건너가 봐라. 어미가 어제부터는 더 심하게 앓래. 마침 잘 왔다. 서리발은 돋고 콩은 튀고 손은 모자라고 어미가 기운이 있나 아버지가 힘이 있나. 승윤이가 죽을 끓여 대는데 잘 먹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 며느리 딱하다. 이 방에도 올 건데 앉기가 힘든 모양이니 어서 건너가. 예, 건너가야죠. 좀 더 있다 건너가겠습니다. 아우 성제 내외가 월남이었다는 말을 듣고 왔다. 말 먹일 여물을 끓여 집사람이 들고 왔어요. 콩깍지라 잘 먹을걸. 성제가 말하고 들어와 절을 하려 한다. 성제야, 부모님 앞에서 무슨 절이냐. 받는 게 아니니 그냥 앉아라. 성제는 월남이었다는 것이 너무 좋은 모양이다. 어디 신혼방이 뭔가? 아니요, 로데집 건너에요. 첫아이에요. 월남이 아이를 본다. 애비를 빼닮았어. 성제 아들의 할머니가 된 박씨가 빙긋이 웃는다. 형수님은 많이 아프세요? 왜 안 건너오셨어요? 아니다, 열이 나서 방에 있으라 했다. 이제 건너가야지. 오랜만에 왔으니 희택이 오늘 할 말이 있고 내일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월효가 얼마나 아픈지 얼른 가고 싶지만 냉큼 들어가 버리면 아버님이 서운하실 일이다. 부부가 좋긴 좋구만. 들어가더니 어미아비는 관심도 없네 그려.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밤새 같이 잘 사람이고 한 달을 한 이불 속에서 잘 부인인데 그새 뭐가 그리 바쁘다고. 궁금하기는 매 일반이지만 아버님과 월효 중 누가 더하다 아니하다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차츰 들으면 되지. 지금 들을 말 없어. 내일 얘기를 하기로 하고 건너가라. 어서 건너가. 월효의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월효의 몸살. 월효가 일어나 앉는다. 전신이 땀에 흠뻑 젖었다. 윗목에도 승윤이와 승인이가 공부하던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어지럽다. 얼마나 아프게 안방에도 못 와보시고 아버님이 하도 걱정을 하셔서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해요. 월남의 말문이 막힌다. 이마에 열이 펄펄 끓고 창자가 끓어오르는 듯 괴로운 기침을 연달아 한다. 이렇게 아프도록 가만히 두고만 봅니까? 승윤이를 장인어른한테라도 보내지 않고 그래 무슨 약재를 썼습니까? 이러다 낫지. 몸살 곧불이 어디 죽을 병인가요? 죽을 병보다 더 힘들어한다. 너희들 아버지께 절은 올렸느냐? 아니요. 새 아이들이 절을 한다는 것을 아버님 앞에서 받기가 불편해 아니라 하고 나가 있으라 해서 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절을 올려야지. 새 아이들이 절을 한다. 문득 절을 받을 자격도 없지 싶으나 그렇다고 말라고 하지도 못해 절을 받으니 오만 생각이 교차한다. 어머니 약재는 뭘 해 올렸느냐? 승린이를 보며 물었다. 생강차 끓여드리고 구기자 다려 올리라 하셔서 구에다 놨어요. 내일 끓여 드리려고요. 열이 높은 데다가 기침까지 심하시니 모가를 달아 올리면 좋았을 건데 그러나 월남도 무엇이 좋은지 잘 모른다. 아버님 생신날부터 이러더라고요. 생신상도 못 차려 올릴 건데 새동서가 와서 겨우 차렸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님 생신이고 어머니 생신도 잊고 산 월남이다. 피곤하실 텐데 주무셔야죠. 한방 가득 5 식구가 누웠다. 곁에 놓은 월효의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오고 자주 일어나 앉아 기침을 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아이들은 곧 코를 골고 잠에 떨어졌다. 월효도 잠이 든 듯하자 순간 어린 상제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월남 형님, 나란 일도 시작한 게 없고 집은 이 모양이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월남은 할 말이 없다. 참 무심한 사람인데 할 말이 뭐 있겠느냐. 어서 결단을 내려야지. 이대로 가면 정말 훌륭한 신하가 된단 말입니까? 뭐 하나 나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게 맞다. 그렇다고 내려올 수도 없고 내려와봤자 할 일도 없고
동네 이웃이나 아버지께 면도 없다. 농사 지을 땅도 없지만 농사는 이제 공부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공부에 빠져 아예 집을 짓고 살아왔다. 다음, 병석에 누운 해산 스승. 월남이 해산 스승님을 뵈러 판포로 가고 있다. 며칠 동안 월효의 병을 낫구려 한의원을 찾아 병구안을 하였더니 월효가 좀 나아졌기 때문이다. 공연히 말을 타고 온 모양이다. 말 먹이로 인해 월효가 괜한 고생을 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수씨까지 말 먹이로 신경을 쓰는데 판포는 하루끼니 아닐 것 같아 말을 두고 걸어가는 길이다. 스승님 댁의 나무들이 우뚝 자란 것 같은데 조용하다. 문득 스승님이 혹 돌아가신 게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드나 그렇다면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을 테니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기는 하다. 그때 61세였으니까 올해는 74세 고령이 되셨다. 스승님, 상제가 왔습니다. 가설이 있었건만 이렇게 조용하니 기척이 없어 이상한 일이다. 방문을 여는 사람은 부인이다. 스승님의 부인이다. 아이고, 이게 누구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상제 도련님이 서방님이 돼가지고 오셨네요. 해산이 병석에 누워 월남을 만난다. 오호라, 상제 왔는가? 이제 왔구만. 이제야 많이 쇠약하신 모양이다. 벌써 3년이 넘으셨어요. 오래 누워 계시면서 아들보다 도련님을 더 찾으셨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월남이 절을 하려 하자 병석에 누워서는 절을 받지 않는다네. 절은 앉아있는 사람만 받는 법 그냥 함께나 한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월남은 아니라도 많은 생각으로 복잡한 머리가 말을 잊어버리게 한다. 어째 시간이 좀 났는가? 예, 한 달의 시간을 내어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 좀 일어나야 하겠네. 이렇게까지 반가워하시다니. 그런데도 찾아뵌 것이 5년인가 7년 전인가 참 사람 노릇을 못하기는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다. 시간을 좀 냈다니 무엇보다도 반갑네. 며칠 예서 좀 묵다가 가줄 수는 없겠는가? 회포가 써야 가슴에 멍이 든 것 같아. 누구하고 실컷 얘기라도 좀 하면 병도 낫겠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자네가 오니 열동무 백동무 안 부럽네. 에이구, 현만이나 일정이나 나 죽는 걸 죽지 않고 최고의 효도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월남은 아버님께 부려요. 스승님께도 핫발이 자급제자다. 앞으로 사실 날이 멀지도 않으실 생각에 새록새록 지난 날이 떠오른다. 그래, 며칠 곁에서 탄약도 좀 끓여드리다 가야겠다. 맞아, 공부에 빠져 인간을 잃고 살았다. 맞아, 부모와 스승을 뒤로 모시고 아내나 자식만 앞자리에 두어 내가 어찌 선비라 할 것인가. 문득 다 잊고 버려도 부모와 스승은 잊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배움이 떠오른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셋이다. 부모와 스승과 임금이다. 그래서 군사불일체라 하였고 세분은 한 분과 같다는 것이며 처자식은 골골마다 있다라는 말도 있다. 골골이란 곡곡이다. 곡곡이란 구불곡자 곡곡이라고도 한다. 밭고란 골곡이라고도 한다. 처자식은 인산길 굽이굽이 한 곡에 두 곡에 넘다 보면 골골 곡곡마다 살다 보면 만나고 낳는 것이 처와 자식이라 할 것이나 부모는 한 번 갔으면 천지에 다시 없다는 말씀도 입으로 배우고 글로만 배웠다. 친자식도 아니면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신 마음이 얼마나 깊으셨던겠기에 자식보다 자신을 더 기다렸단 말인가. 죽천대감께서 이번에 넉넉하게 여가를 준 것이 참 잘됐다 싶다. 그리고 집에 가면 1시간이라도 귀하게 여겨 아버님의 곁에 오랜 시간 얼굴이라도 보게 하고 말동무도 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먼 훗날 해산 스승님처럼
희택 아버지가 병석에 눕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으신 말을 다 하시게 하고 듣게 해 드려야 하겠는데 생각이 이제 난다. 옥포에 가서 한약 한 제를 지어 손수 다려 해상 스승님 앞에 올려도 드린다. 맞아. 아버님도 그 보양 한 제 해 올려야 하는 건데. 그만 월요만 챙기고 와버렸다. 어머니 박씨는 등이 많이 굽었다. 그러나 어머니 등이 많이 굽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해산의 깊은 주름살 속에 희택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예. 예. 영상이 좀 나온다. 이 4부는 약간 짧은 듯 싶습니다. 쪽수가요. 그랬던가요? 아무튼 제가 영상은 지금 영상이 한참 움직이네요. 제가 이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이 노트북에 요 앞에가 이제 노트북이 있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러려면요 이 허리가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도 문제가 이 어깨가 이게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 쓰다 보면 얼마나 썼는가를 몰라요. 이제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영상에 있습니다만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어깨가 견디고 허리가 견디고 저는 좀 몸이 좀 날씬해졌어요. 자, 민족의 스승 월남이상제 제2권 가운데서 오늘 4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5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